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전 역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반장 이종형입니다. 벌써 6월도 중반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한 열 며칠, 한 13일? 남은 이제 올 상반기 끝납니다. 이제 진짜 끝나요. 여러분들은 이번 상반기 끝나면서 어떤 생각이 나세요? 글쎄요, 저도 오늘 이렇게 꼼꼼히 방송하기 몇 분 전에 난 상반기 끝나면서 뭐 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더니 뭐 특별히 없더라고요, 그냥. 그래요. 하여튼 뭐 매번 계획은 세워요. 그죠? 근데 막상 그 타이밍이 다 끝날 이제 되면은 할 말이 없어요, 별로. 근데 올해도 역시 똑같네요. 그래요. 오늘 안 그래도 지금 여의도에 오면서 오늘 여의도에서 BTS가 10주년 그 기념 페스티벌 하는 것 때문에 아침부터 이제 교통 통제가 시작되려고 폼을 잡더라고요. 어우, 진짜 대단해요. 예. 어찌됐건 간에 제가 예전에 그 BTS하고의 에피소드 말씀드렸죠. 예. BTS가 이제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본에서 이제 일본 활동하고 이렇게 오는데 그때는 뭐 BTS 거의 이름도 없을 때 방탄소년단 그때 비행기를 일본에서 오는 비행기를 같이 타게 됐었는데 그때 딱 보면서 방탄소년단이란 사람 친구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신인이었으니까 거의 뭐 몇 명 쫓아도 안 다닐 때예요. 근데 보면서 방탄소년단? 이름이 참 무슨 방탄조끼도 아니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하여튼 그래요. 제가 사람을 못 봐요. 그렇게 크게 될 사람들을 그죠? 그때 사인하고 그냥 그때 사진이라도 많이 찍어둘 걸. 바로 옆자리로 해서 왔는데. 그래요. 어쨌거나 사람들한테 뭐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잘 잡느냐 못 잡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결과는 틀려지죠. 그래요. 하여튼 어쨌거나 여러분들 오늘도 과연 저하고의 통화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회가 될지 안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기회로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화 알고 계시죠? 02786-10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열려 있고요. 항상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상품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 되셨나요? 9037님, 1061님, 4140님 되셨네요.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역시 전화해서 2분, 무료 문자에서 1분 여러분들 상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저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과연 기회가 될지 안 될지 따져보자고요. 전 잠시 후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8288 열려 있고요. 과연 기회가 될지 안 될지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네, 저 동탄에 사는 박상숙입니다. 동탄의 박상숙님. 네네. 박상숙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60입니다. 60, 주식 경력은? 네네. 주식 경력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이요? 동탄. 네. 동탄에도 부대찌개가 유명하지 않아요? 부대찌개도 많이 있죠. 그죠? 동탄 부대찌개 거기, 많죠? 네네. 네네. 워낙 예전부터 거기 부대찌개가 유명했었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신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먹는 것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동탄이 지금 도시가 굉장히 빨리빨리 커진다 그러더라고요. 예전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별로 안 컸었는데 그렇게까지는. 네네. 지금은 엄청 많이 커져 있죠. 네, 여기 동탄이 이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네네. 그래서 한 4, 5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입주해가지고 좀 많이 커졌어요. 그렇죠. 엄청 많이 커졌다고 그래요. 안 그래도 저도 동탄 한번 강의를 한번은 꼭 가보고
가고 아, 싶은데.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반장님. 근데 동탄에. 강의할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아. 한번 되면은 저도 동탄 한번 궁금해서라도 한번 저도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올 하반기 중에라도 동탄 강의장만 어떻게 대관할 수 있으면 한번 가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네, 한번 그래. 오세요, 반장님. 그래요. 우리 상수님 일단 먼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아, 네, 그 P&H 테크가 26,000원이고요. 비중은요? 30%고요.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예. 14,800원에 50% 오, 있습니다. 많이 갖고 계시구나. 예. 네. 그리고 HB 테크놀로지가 2,800원에 20% 예. 이렇게 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희 캔코가 제일 많으시네. 네네. 그래요. 뭐 이렇게 비중이 뭐 월등하게 많으시니까 캔코가 제일 궁금은 하실 수밖에 없겠다. 예.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궁금합니다, 반장님. 그 캔코의 어떤 부분이 이 반장한테 3년 정도 하셨는데 일단 먼저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 반장한테는 2,800. 아, 네.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작년 12월부터 했었어요. 작년 12월부터. 네, 그러다가 이제 이거 사실은 반장님 이거 방송 보면서 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알게 됐는데, 제가 예전에 상담 그래서, 했었죠. 그래서 맞아요. 12월부터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좀 팔고 지금 사실은 100%를 가지고 있었어요. 잘 먹고 그러다가 파셨고. 네, 팔고 50% 가지고 있고, 이제 50% 파는 거로다가 이거 P&H 테크하고 HB 테크놀로지를 샀거든요, 얼마 전에. 아유, 잘하셨네. 근데 이제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어떻게 좀 오래도록 좀 해도 되는 건지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캔코가 그게 궁금하다. 네, 네네. 그럼 한번 풀어보자. 제가 맞아요. 전에 캔코 상담했던 기억이 나요. 네. 캔코 같은 경우에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야 뭐 항공기 관련 부품주잖아요. 그죠? 네. 네, 항공기 관련 부품주인데, 이 항공기 관련 부품주로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엔진 쪽, 항공기 엔진, 이런 거 많이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예, 엔진 쪽하고 비행기 뭐 조립막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게 주 사업인데, 그때도 제가 얘를 한번 얘기하면서, 그때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 회사 그래도 한번 지켜볼만 해요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면서 지켜볼만 해요 라고 했던지 혹시라도 그때 방송 보시면서 하셨다면 기억나세요? 제가 했던 멘트? 저 기억나는데. 네, 그때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좀 아시는 분, 어느 그 투자자 쪽에서 계속 이렇게 사서 모아간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거 제가 기억해요. 그때 안쪽이 아니라 그 강만천 회장님의 그 SF+ 자산운용이죠. SF+에서 약 그 당시 지분 5%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아마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SF+ 같은 경우에 일단은 이런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업력의 그 어떤 리코딩을 보더라도 솔직히 굉장히 잘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맞아요. 그래서 이 SF+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런 주식들에 있어서 굉장히 성공률을 거둘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SF+ 같은 경우에 그때도 제가 아마 그 얘기를 하면서 거의가 5% 정도의 지분을 모아놓고 기다리고 모아놓은 거 보면서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네. 근데 주가 흐름 보면 어때요? 특별히 나쁠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뭐 100% 샀다가 또 먹고 또 이렇게 하시고 뭐 아주 뭐 요즘이야 뭐 워낙 급등한 애들이 많긴 하지만 가끔씩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그렇게 섭섭하지는 않으셨죠, 아주. 마음이 좀 편한 주식이더라고요. 그죠? 마음 편하죠? 네. 그러니까 막 주식 사놓고도 마음 편하게 요번에 뭐 제2의 SG 사태니 이런 것 때문에 막 또 시끄러웠잖아요, 이번 주. 그죠? 네네. 그런데 무슨 뭐 제2 SG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뭐 통칭해서 제2 SG 사태, 뭐 무덥게 한가 사태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그렇게 이유 없이 올라가는 주식 많이 올라가서 사놓고 이 주식 혹시라도 빠지면 어떡하지 이러고 불안할 거보다는 어때요? 훨씬 마음 편하지 않아요? 네, 마음이 좀 편한 주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은요 마음이 편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우리 주식을 어떻게 돼요? 밤새 그냥 뭐 밤잠도 못 자죠, 잘못하면. 그죠? 미국장 빠지면 어떻게 될까 막 밤잠도 못 자고 막 이러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편한 주식이라고 그때도 제가 아마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거기가 갖고 있는 거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회사가 그럼 지금 마음이 안 편합니까? 마음이 안 편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이 이제 약간 이 회사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메시지가 조금 틀려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그걸 보자는 거예요. 왜냐? 네네. 아마 제가 그때 이거를 했을 때는 아마 작년 그때 언제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여름 뭐 여기 11월, 언제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0월인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뭐 여름에서 뭐 그때 언제쯤이었을 거예요. 뭐 그때.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틀려진 게 뭐가 있냐라면은 이거예요. 네. 얘네가 어차피 뭐 항공기 쪽에 있어서 뭐를 하고 이거는 너무 잘 알아요. 그잖아요. 그죠? 네, 예. 네. 이게 뭐 특별히 얘네가 항공기 쪽에 있어서는 얘네가 하는 분야들이 달라질 게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상담할 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틀려졌어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뭐 S플러스 같은 곳이나 이런 것들이 얘네 지분을 그럼 다 팔아버렸을까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아, 못 봤어요? 네. 얘네 집은 거의 판 거 없더라고요. 제가 네. 알기로 얘네 집은 거의 한 5% 계속 유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네. 뭐 약간의 뭐 변동은 있을지 있어도 뭐 거의 지분 변동 없는 걸로는 전 알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네. 그러면 그것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 그럼 이 회사의 큰 내용도 달라진 게 없어. 그렇다고 요즘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봤다면 이 회사에 있어서 무슨 뭐 큰 호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엄청난 뭐가 회사가 바뀌는 내용이 나온 것도 없어. 그럼 도대체 이 반장이 말하는 게 뭔지? 뭐가 그때하고 좀 바뀌어 있다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가 바뀌어 있어요. 뭐가 바뀌어 있냐? 얘네는 항공 쪽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주로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갖는 거는 항공 쪽이에요? 우주항공 쪽이에요? 우주항공. 그죠. 우주항공이죠. 우주항공 쪽이에요. 그런데 우주항공에 있어서 우주항공 분야가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다 그렇죠. 당연히 좋죠. 아니, 지금 지구,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구 이주 사업 뭐 이런 거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아시죠? 네. 뭐 화성이나 목성 막 이런 데로 뭐 이주하고 막 이런 거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드라마로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앞으로 어쨌거나 지금 계속 우주로 쏘고 난리 나잖아요. 아니에요? 막말로 요번에도 북한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또 우주로 뭐 쏜다 그랬다가 지금 우리 앞바다에 떨어지고 그거 그래가지고 뭐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거 뭐 건져내고 막 이런 거 뉴스 나오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네. 계속 우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대세야, 계속. 그러면 얘가 그러면 앞으로 대세 산업으로 나쁘냐?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그대로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일단 주봉을 보시더라도 여러분 이 회사 주봉을 보면 많은 답을 줘요. 뭐냐? 어때요? 여러분들이 봐도 편안하죠? 그냥 편안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얘가 엄청 많이 빠질까? 만약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막 빠진다 나중에 그러면요 막 빠진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때 관심을 더 가지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 왜냐? 이 회사가 만약에 엄청나게 무슨 나쁜 뭐가 있다. 그래서 빠진다. 그러면야 제가 할 말이 없고 그거는 뭐 저도 모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근데 만약에 현재 상태 같은 회사라는데 많이 빠진다. 그럼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더 기회가 되겠죠. 왜 그러냐? 제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우주는 계속 나가야 돼. 그건 인류가 어쩔 수 없어. 왜? 지구가 막 아프잖아요. 그잖아요. 지구 아프고 하니까 계속 우주 쪽으로 뭐든지 나가서 뭘 어떻게 개발하거나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우주 쪽으로 나가요. 그래서 심지어 옛날에는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아실 거예요. 뭐 달나라니 뭐니 뭐 이런 거 할 때 전부 다 국가에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민간이 하잖아요, 점점. 민간이 뭐 쓰고 뭐 난리 나잖아요, 점점. 우리도 계속 지금 민간으로 뭐예요? 하나로 계속 넘겨주고 막 이랬잖아요, 민간. 그래도 요번에 쏠 때 하나
그 에어로 같은 경우에 이제 넘겨주려고 거기 같이 참여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기사 나왔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계속 민간으로 더 넘겨주려는 이유는 왜냐? 그쪽으로 계속 나가는 게 민간으로 해서 계속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앞으로도 이 회사는 굉장히 편할 수 있는 회사다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요번에 우주체 발사 우리나라 나로인가요? 그거 요번에 발사했었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그거 발사했는데 주가가 그것 때문에 쭉 올랐나요? 어때요? 안 올랐어요. 안 올랐죠. 네. 왜 안 올랐을까요?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한 번씩 쭉쭉 올라줬어요. 그래도 그거 한다 네. 그럴 때. 근데 이번에는 안 올랐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잘 모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상수님, 우리 상수님한테 제가 예를 들어서 상수님이 주식을 되게 잘한다고 칠게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야, 이분 주식 되게 잘해. 굉장히 잘해. 이런 거 어쩌다 한번 이렇게 탁 들으면 어때요, 상수님? 그럼 좀 그래도 뭐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제가 상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들한테 계속 이분 주식 되게 잘해. 이분 그래 돈 많이 벌었어. 계속 잘해. 돈 많이 벌었어. 계속 이렇게 말해봐요. 그러면 상수님 나중에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게 칭찬같이 들릴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이 나를 놀려요? 놀리는 거야? 뭐야? 이렇게 좀 기분 나쁜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계속 얘기하면? 그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나로가 처음에 막 쏘고 막 이럴 때는 와, 이제 우리도 쏴. 우리도 이제 우리 발사체를 갖는 거야. 우리 힘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이제 진짜 위성을 넣고 쐈잖아요. 그런데도 주가가 왜 반응을 안 했을까? 좀 같은 겁니다. 왜냐?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건 미래 성장성 맞습니다.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지금 사는 거다. 그게 주식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거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신선함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놓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주식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많이 올랐어요. 그런 주식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요, 그 주식을 우리는 덜컥 사버립니다, 개인들은. 왜 사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10,000원에서 50,000원 갔던 주식이라고 10만원 갔던 주식이라고 칠게요. 그럼 그런 주식이 막 한 50,000원, 40,000원대로 떨어지면 사요. 왜 사냐? 예전에 엄청났던 주식이 자기가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동경의 대상이 이제 자기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위치까지 왔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벌컥 그거를 사버려요. 왜? 동경의 대상이 이제 내 옆으로 온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때는 빅스타였는데 이제는 스타에서 이제는 점점 저물어 가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삼류 변두리 가수 정도로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 예전에는 빅스타였어. 근데 지금은 이제 삼류 변두리 가수 정도로 왔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쨌거나 같은 사람이지만 빅스타예요?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될 확률이 적겠죠. 근데 우리 개인들은 와, 예전에 그 빅스타였던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분은 이제 삼류 변두리 스타로 위치가 많이 바뀌어 있어요. 똑같은 겁니다.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왜냐? 신선함이 처음 나올 때는요, 그게 빅스타 같이 쭉 올라가요. 막 진짜. 왜? 너무 신선하니까. 근데 신선함이란 재료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주식은 같은 재료에라도 예를 들어서 빅스타가 아니라 삼류 변두리 스타로 전락을 합니다. 그게 주식이에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대부분 와, 아직도 빅스타가 또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다시 빅스타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연예계에서 실생활을 보셔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바로 회사가 그때 제가 예전에 말할 때와 캠코가 달라졌다는 게 이겁니다. 뭐냐? 전에는 그런 것들이 신선함이 쭉쭉쭉 먹혔어요. 근데 이제 신선함이 어때요? 안 먹히고 있어요, 잘. 이 소린 뭔 소리냐? 이 소린 얘가 이제 어쩌면 여기서 좀 나 쉴게 라는 자기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전에는 신선함으로 쭉쭉쭉 했어.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죠. 이 회사 뭐 항공기 쪽 이거 그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질 거 없어요. 그럼 이 회사는 오로지 우주 쪽으로만 봐서 이 회사의 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더 봐야 되는데 우주 쪽에 있어서 전에는 그래도 가끔씩 때려 올려줬는데 이제는 뭐예요?
안 먹히고 있어. 이러면 얘는 일단은 지금은 쉴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14,800원은 50%인데요. 죄송한데 지금 이 주식은 만약에 지금 현재 매수가 근처잖아요. 저는 네. 이거를 한 10%만 남겨놓고 지금 40% 정도는 현금화를 네.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아, 네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P&A도 마찬가지로 이거 같은 경우에도 결국 이거잖아요.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시잖아요. P&H 테크. 네. 이거 OLED잖아요. OLED, 네. 예, OLED잖아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주 매출처가 저기잖아요. 어디예요? LG 디스플레이인 거 아시죠? OLED는 아무래도 네네. 그죠? LG 디스플레이. 근데 LG 디스플레이 때문보다는 얘는 어때요? 아이폰 쪽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애플 아이폰 이거는 근데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돼 있다라고 저는 봐요. 이게 왜냐면 왜 그러냐라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 뭐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라면 제가 약간 정리해 드리자면 결국 애플 아이폰이 이번에 15를 발표하죠. 아이폰 15 아시죠? 모르세요? 아, 네,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얘는 아이폰 15를 발표해요. 근데 네. 아이폰 15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요번에 좀 커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매 모델마다 성공하는 케이스가 드뭅니다. 그거 아세요? 잘 모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드라마가 히트작이 나왔어. 그럼 어떤 작가가 쉽게 말할게요. 히트작을 쓰고 또 히트작을 쓴다는 게 생각같이 쉽진 않아요. 뭐 너무 히트작을 치면은 그 다음 작품은 조금 그 작품보다 못할 거나 좀 많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다시 심기일전해서 그 다음에서 또 한번 뭐 히트를 치거나 이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도요. 잘 보시면 이렇게 계속 모델들이 엄청나게 빅히트를 못해요. 근데 아이폰 15에 대해서 요번에 왜 기대들을 많이 하냐면 아이폰 14가 성공을 했게요? 못했게요? 에이 제가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잖아. 벌써 제 얘기. 제가 많이 기대를 한다 그랬잖아. 아이폰 15에 대해서. 네네. 14가 성공했나 보네. 그럼 아이폰 14가 성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성공했을 것 같아요. 에이 아이폰 14가 성공을 했으면 그 다음 건 성공 못한다 그랬잖아. 근데 아이폰 15에 대해서 지금 성공을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다 그랬잖아. 그럼 아이폰 14가 성공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겠죠.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대를 했겠죠. 그죠? 그거예요. 그리고 아이폰 13은 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폰 13은 성공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폰 14를 기대했다가 실제 아니래서 그래서 아이폰 관련주들이 그때 많이 빠졌었어요. 왜? 14가 성공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5는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14가 성공을 못했으니까 15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네. 성공할 가능성이 하겠죠. 크다고 보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OLED 애플 관련주들이 막 올라온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실은. 알고 보니까 되게 쉽죠? 네, 이해가 되네요. 예, 근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이치들을 이해 못하니까, 애플 아이폰 또 발표하니까 올라가, 뭐해, 막 이래요. 근데 그랬다가 빠지면 대책이 없는 거야. 근데 실은 더 큰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이런 쪽도. 근데 그래서 얘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올라와서 미리 어느 정도 지금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막 미친 듯이 막 땡겨 올라가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 매수가를 딱 봤더니 26,000원이에요. 지금 딱 매수가 근처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비중은 어떻게 돼요? 30%나 돼요. 그럼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할까? 물론 얘가 그럼 여기서 끝난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30% 가져가기에는 이게 좀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 전 꽤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네. 이런 경우에는 한 갖고 계신 거 한 절반 정도 뚝 잘라서 현금화하고 절반만 네. 받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네. 아시겠죠? 네. 그래요. 네. 그리고 HB테크도 마찬가지고 HB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한 2,8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비슷해요. 이것도 뭐 어차피 그쪽 관련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같이 하나만 가져가자. 두 개 필요 없다. 그러면 네. H를 차라리 뭐 버리든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그 P&H를 버리든 하나만. 그렇게 해서 절반만 그것도. 아시겠죠? 네, 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세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상수님 어떻게 쉽게 이해되셨어요? 네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말씀 듣고서 마음이 좀, 방향이 아유, 바뀌어지는 그래. 것 같아요. 뭐든지 마음이 편해야 됩니다. 마음 편해야 돼요. 그래야 잠도 잘 주무십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반장의 주식이나 처리반을 시청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열려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될지 안 될지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죠. 제가 오늘은 오후 1시부터 경기도 광명에 있는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근데 이게 따져봤더니 큰일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도권이 제가 요즘 이제 강의를 좀 줄이고 있어서 그랬는지 수도권에서 강의하는 게 지금 거의 한 석 달 만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수도권에서 계속 강의 좀 해달라고 했는데 저 왜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시나 그랬더니 따져봤더니 거의 석 달 만에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작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급하게 다음 달에 수도권을 빨리 잡을게요. 제가 워낙 다음 달에 지금 수도권 강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다음 달도 봐서 강의 하나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요번에 이 광명을 봤더니 이게 작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이유가 왜냐면 제가 이 얘기 해도 넘쳐나게 오실 거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규모 사이즈보다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막 그런 분들은 다음 달에 제가 또 수도권을 잡아 볼 테니까, 해서, 왜냐면 저도 이게 석 달 만이라서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해도 많이 오셔버릴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어쨌거나 제가 다음 달에 잡을게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다고 내용이 내용도 나쁩니다. 이 말은 못하겠어요, 양심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은 아마 이야기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이 좀, 그 수도권 쪽에서 오실 또 잡을 테니까 꼭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오시는 분들한테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해 드려야겠지요. 그래요. 오늘도 다음 전화 빨리 연결해서 되도록이면 6통 한번 가봐야지. 예!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디서 누구세요? 예, 예. 광주에 사는 양희민입니다. 양희민님. 희민이요. 희민. 예, 예. 예, 희민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예, 65세입니다. 예, 60이요. 예. 주식 경력은요? 예. 예? 주식 경력은요? 예. 주식 경력이요? 예. 예,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얼마 안 됐어요. 모르고. 예. 아유, 예, 너무 예의 아무것도 바르세요. 예, 희민님. 예. 예. 그냥 무조건 얘기만 하시면 예하니까. 아니요를 안 하시네. 예. 희민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예. 한일 시멘트 13,000원에 5%. 예. 현대차 네. 25만 3,000원에 70%. 오우, 많이 갖고 계세요. 예. 네, 네이버 예. 20만 1,500원에 5%. 예. 현대유아 6만 8,400원에 20%입니다. 어우, 자동차에 목숨 거셨네. 근데 혹시, 희민님, 지금 제가 좀 전에 했는데, 어떤 버릇 중에 그 버릇 있는 거 아세요? 버릇이요? 예. 제 버릇이요? 예, 말을 할 때 하는 습관. 예. 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희민님 말할 때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데 희민님 같은 거 말하기 전 예가 먼저 나오세요. 모르셨죠? 예. 잘 몰랐습니다. 이거 봐요. 또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뭐 예가 나쁜 거 아니죠. 좋죠. 그래요. 예의 바르고 오히려. 그래요, 희민님 같은 경우에 어떤 주식이 이 반장한테 제일 궁금하세요? 저 이거 포트가 이게 자동차 쪽에 올려주는 이쪽 같은. 현대차도 궁금하지만 현대 위아가 좀 더 궁금합니다. 현대 위아가 현대차보다 지금 이게 현대차는 그냥 내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그냥 집어 던져놓고 있어요. 왜요? 하도 오래돼 가지고 그냥 뭣도 모르고 사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금 2, 3년째 이렇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2, 3년째 하세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현대차를 집어 던져버리면 현대 위아를 따질 수가 없는데? 이게 팔도 못하고 현대차 팔도 못하고 지금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현대 위아는 어떻게 좀 그래요. 잘 대화말씀하고 지금.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왜 현대차를 띄워버리고는 현대 위아가 설명이 안 돼요 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현대차 차트예요. 근데 이게 현대 위아 차트예요. 이제 보세요. 둘이 비슷하면서도 어때요? 현대차보다 현대 위아가 훨씬 더 약해요. 예. 그죠? 비슷하면서도 얘가 더 약한 모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응.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현대차를 띄워버리면은 말이 안 된다고. 왜냐? 얘는 어차피 현대차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현대차가 주가가 못 가면 얘는 못 가요, 계속. 아주 간단해요, 구조가.
그러니까 예, 예. 이런 거죠. 제가 흔히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사주 사시는 분들, 아니 지주사 사시는 분한테 지주사 왜 사세요? 이래요. 그럼 지주사 사는 이유가 뭐 이만저만해서 무슨 배당이고 뭐하고 자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 때문에 산다 이런 말 할 때 제가 그럼 그래요. 아니 그럴 거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주사 디스카운트도 있고 이런데 왜 굳이 지주사를 사세요? 그럼 그냥 차라리 그 자회사를 사는 게 잘 나가는 자회사를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요? 라는 말씀을 종종 드려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현대위아가 현대차의 그 자회사 지주사 이 개념은 아니지만 그냥 주식적으로 뭉뚱그려 생각해 보자는 거야. 왜? 어떻게 보면 현대위아는 현대차의 그 자회사 같은 회사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왜? 어차피 현대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니까. 더 쉽게, 반대로 말해야겠네. 예, 현대위아가 어떻게 보면 지주사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왜? 현대차가 잘 나가는 애고, 현대위아는 현대차 때문에 뭐 어떻게 좀 떡고물을 먹을 수 있는 위치.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대차를 좋게 봤으면 현대차를 하고 현대위아를 사지 말았어야 돼요. 왜? 현대차의 지분을 70%나 들고 계시잖아요. 지분이 아니라 자기 포트에서. 그럼 현대위아까지 뭐하러 사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나가.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를 70% 샀으면 두산을 20% 살 이유가 없어요. 지주사래도. 왜? 어차피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두산이 괜찮다고 봤으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많이 샀으면 그냥 그것만 갖고 있으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현대위아는 실은 살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포트에서는. 왜? 현대차를 70%나 사신 분인데 현대위아를 왜 갖고 있냐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이 주식이 아니요. 이건 쉽게 말하면 포트를 운영하는 법도 중요하거든요. 이 포트를 운영하는 법에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빵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실은 현대위아는 저는 이게 68,400원인데 이거는 지금 만약에 조금이라도 결국 반등을 하면은 이건 빨리 현금화를 해주시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왜냐 이 회사 뭐 어쩌고 따지는데 이 회사 결국 현대차 때문에 그때도 한번 올랐던 이거지. 전기차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시 빠지잖아요. 그죠? 다시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있어서, 그런데 이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도 저는 이제 좀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요. 이 전기차 분야가 이제 현대차가 그렇게 쉽게 장사하기 어려운 구조로 점점 더 갈 거다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 현대차가 지금은 그래 전기차 장사를 잘해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왜 그런 느낌을 더 가졌냐면요. 혹시 얼마 전에 기사가 났어요. 얼마 전에 기사가 났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그 회사가 뭐 지금 현대차 같이 뭐 세계적으로 그 포지션이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회사들이 점점 바뀐다는 거예요. 뭐 BMW나 벤츠가 이미 그렇게 바뀐다는 건 뭐 여러분 아실 거고, 심지어 제규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합니다. 영국의 아시죠? 이 표음 이렇게 한 제규어 걸려있는 그 제규어라는 회사가 왜 철수하냐 했더니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제규어가 잘 안 팔려서 뭐 상업성 때문에 철수하는데 2년인가 3년 뒤인가 다시 들어온대요. 근데 그때는 전기차 라인만 가지고 다시 들어올 거래요. 이제 아예 가솔린이나 이거 디젤 안 팔고 전기차 라인만 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소리는 뭐냐면 지금 뭐 이미 BMW나 벤츠는 뭐 몇 년 뒤부터 뭐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뭐 어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세계적인 메이커들이 자동차 메이커들이 이제는 모두 다 전기차에 다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물론 현대차 괜찮습니다. 좋아요. 지금 많이 좋아지고 했지만 현대차가 물론 어느 정도는 차지하지만 그 전기차에 있어서 현대차가 좀 먼저 치고 나간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잘했죠. 그거 굉장히 선택 잘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론 후발주자로 지금 다른 애들이 치고 나가고는 있지만 자동차 메이커에서 어쨌거나 이런 세계적인 메이커 애들이 모두 다 치고 나가버리면 현대차가 먼저 치고 나간 부분이 상당히 상쇄될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기가 막히게 먼저 치고 나갔어. 그런데 큰 회사들이 이게 맨 처음에 그냥 돈이 되나 안 되나? 이게 아직 시장이 되나 안 되나? 뒤로 물러서 있다가 이게 되네? 그리고 걔네들이 다 같이 뛰어들어. 그러면은 먼저 치고 나간 애는 경쟁자가 별로 없으니까 엄청 많이 먹겠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왜 걱정을 하나 하면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 현대차가 지금 여러 가지 하는 분야, 이게 전기차 뭐 이런 것 때문인데 뭐 수소차는 솔직히 아직도 먼 얘기고, 아직도 좀 먼 얘기고, 결국은 전기차, 친환경차 때문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아시잖아요. 벌써 중국 시장에서는 전기차 어디가 다 석권하고 있는지 아시죠? 중국 차들이 다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는 결국 유럽이에요. 지금 미주하고 유럽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어디예요? 월등하게 테슬라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테슬라가 여러분 뭔 짓을 시작했는지 아시죠? 테슬라가 가격 다운을 시작했어요. 아시죠? 예, 중국에서 하는 테슬라든 모델 몇 개에 대해서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깔아버리는 거 아시죠? 왜?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전기차가 우리나라 현대차가 뭐 훌륭하다 그래도 리튬 인산철을 깔아버리면요. 배터리로. 우리는 NCM계잖아요. 우리는 3원계. 그거는 리튬 인산철하고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그건. 근데 테슬라가 리튬 인산철을 깔아버리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생산한 모델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야? 가격 다운을 시킨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왜? 이제 테슬라도 더 이상 가격 다운 안 시키고는 못 버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 미국 쪽에서 꽉 잡고 있거든요. 그럼 현대차는 결국 뭐예요? 어디예요? 어디로? 유럽이거든요. 근데 유럽의 뭐 제기원이 제가 그래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벤츠 제기원이 이런 애들이 뭐예요? 이제 전기차에 있어서 이제 야 이게 돈 되고 앞으로 여기밖에 될 수 없겠구나. 현대차보다 한 발 늦었지만 거기에 이제 올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현대차가 과연 그 전기차에 있어서 과연 계속 시장을 넓히는 게 쉬울까요? 어떻게 보면 전 좀 심하게 말할게요. 현대차가 먼저 선빵 잘 매긴 거예요. 싸움으로 따지면. 테슬라보단 늦었지만 그래도 선빵 잘 매긴 거야. 근데 싸움 잘하는 애가 맨 처음에 이렇게 얘가 얘 별거 아니야 이러고 우스개 보고 있다가 선빵 빵 맞으니까 눈에 뭐가 번쩍했어.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이게 봐줄 애가 아니네? 이러고 이제 그럼 나도 좀 제대로 싸워볼까? 이러고 이제 유럽 차들도 뛰어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현대차가 계속 전기차에 있어서 지금 같은 거를 누릴까요? 이 중국 시장은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현대차 전기차 안 됩니다. 왜? 중국이 지금 아시죠? 우리하고 안 좋은 사이. 그러고 이미 가격에서 안 돼요. 걔네 리튬 인산철간 이미 걔네는 중국 스스로 전기차 자기네 걸로 다 차지하고 있고요. 거기 들어갈 자리 없어요. 그럼 미국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테슬라 때문에요. 뭐 약간은 더 현대차가 예전에도 아실 거예요. 현대차가 2010 몇 년인가? 2000년 10년 초반에 현대차가 굉장히 그게 잘 나간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막 올라가면서 그때가 시장 점유율 현대하고 기아하고 합쳐서 8%인가 10%인가? 8%인가? 뭐 이래가지고 엄청 높아져서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현대차가 엄청 이제 미국에서 먹히네 이러면서 그때 현대차가 쫙 올라갔어요. 아마 주식 오래 하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된지 아시죠? 주가 다시 빠졌어요. 왜냐? 현대차가 더 이상 시장 점유율을 못 넓혔습니다. 왜냐? 미국 차들이 워낙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워낙 밑에 있던 애가 제가 이거를 흔히 반등수로 얘기했는데요. 저희 고등학교 때 60명이었거든요. 60명 조금 더 됐어요. 근데 60명 때 반에서 60등 하는 애가 공부 조금만 하잖아요. 그럼 한 40등 때까지는 쉽게 올라옵니다. 진짜요. 왜? 어차피 그 등수 때들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요. 조금만 하면 그냥 쉬고 올라와요. 한 20등.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30등, 20등 하는 애가 10등 올리려면요. 웬만큼 해서 등수 움직이지도 않아요. 왜? 위로 갈수록 어때요?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등수를 못 옮깁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60등 하는 애가 50 몇 등, 50등, 40 몇 등 하는데요. 그거보다 몇 시간을 몇 배를 더 해도요. 그 다음에 20등 때 못 돌아가요. 왜? 위에 애들은 다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현대차가 이미 과거에 미국에서 그걸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현대차 점유율이 그때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빠졌어요. 제가 왜 현대차 이야기하냐 이겁니다. 현대차 지금 다 전기차 되게 좋게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현대차 이상으로 하이 퀄리티로 하던 애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전기차로 다 올인을 시작했어요. 그럼 과연 현대차가 먼저 선빵 매겨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선빵이 효과가 어디까지 갈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퀘스천을 많이 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현대기아 이 위아 이쪽 관련돼서 로봇 쪽도 얘기하는데 글쎄요. 여기서 주가가 빠질 걱정까지 특별히 안 하지만 그래도 오를 걱정까지 오르는 거에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싸움이 시작될 거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요. 웬만하면 지금 이거 68,400원인데요. 이거는 조금만 더 반등하거나 그런 거 같으면 그냥 손절이라도 끊어주시기 바래요. 예, 그리고 차라리 현금만 해주시는 게 낫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는 다시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조정을 잘 받아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을 나오긴 쉽지 않을 겁니다. 외국인들 사는 거 여러분들
되게 중요시하는데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은요, 여러분 우리 개인 투자자가 아닙니다. 걔네들은요 시세 차익으로 주식을 사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점점 이제 선진국이 되고 이럴수록요, 선진국이 되면은 왜 외국인들이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지 혹시 아십니까?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왜?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변동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공부로 얘기했죠. 공부 1, 2등 하는 애는요, 등수 변화가 거의 없어요. 1등 하는 애는 떨어져봤자 2등이에요. 다시 또 1등 가요. 아니면 또 2등 하거나 1, 2등.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60등 하는 애는 공부 좀만 하면 40등 되지만요. 야,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거 공부 다시 안 하죠. 그럼 걔 다시 60등으로 떨어져요. 이게 변동이 커요. 쉽게 말하면 선진국은요. 그래서 변동이 적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왜 선진시장을 올리려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 주식. 왜? 배당을 안정적으로 많이 받기 때문에 회사가 안정적으로. 외국인들이 주식 사는데 왜 현대차 안 올라간지 아세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우리 개인들은 자기들 관점에서 생각하거든요. 외국인들이 샀으니까 현대차 올라갈 거야. 예, 안 올라갑니다. 개인들과 외국인들은 완전 주식 보는 게 틀립니다, 실은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방송에서 막 유튜브나 이런 데서 외국인들이 사니까 현대차 좋아요 이러죠. 걔네들은 좋지. 걔네들은 배당받을 애들이야. 걔네들은 주식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왜? 주식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가 시가 배당합니까? 액면가 배당하지? 많이 올라가면 뭐예요? 주식 많이 살 수도 없는데 뭐가 좋아, 걔네들 입장에서. 싸면 뭐야? 주식 많이 사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20만 원이면 배당 예를 들어서 10,000원 하고 40만 원이면 배당 2만 원이에요? 아니요. 똑같은 10,000원이야. 그럼 내가 외국인이더라도 20만 원 하는 것보다 10만 원 하는 게 더 좋지. 왜? 주식 더 많이 사잖아. 그럼 주식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수급으로 배당은? 그래서 외국인들은 여러분들 개인하고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고 외국인이 사니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시니까 여기서 에러가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이 부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거 갖고 계시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하는데 25만 3천 원인데요. 글쎄요. 저라면 전 여기서라도 일부 현금화는 좀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한일시멘트인데요.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13,000원 정도 이거 5%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갖고 계시다가 조금이라도 반등하면은 이거는 그냥 적당히 파시기 바라고요. 이거 가격 변동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5%밖에 안 되니까 짧게 하면 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시면 나중에 결국 수익은 나요. 수익은 나기 때문에 차라리 현대위아 갈 거니 이런 돈이면 차라리 현대위아 가져갈 바엔 전 네이버 가져가라고 얘기할게요. 차라리. 예. 얘가 이 가격에서 오히려 더 성장성이 있지 현대위아나 현대차보다 전 오히려 그게 낫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한 말씀만 이미 충분히 다 말씀드렸는데 어떤 거요? 짧게. 예, 현대차 그러면은 매수가에 조달을 못 하겠습니까? 1년, 2년 후로도? 그거는 점쟁이만 알죠. 그거 누가 어떻게 알아? 그거는 점쟁이에요. 선생님, 제가 오늘 저녁에 저녁에 몇 시에 저녁 먹을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그거 똑같은 질문이에요, 선생님, 그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어떤 마음인지 아는데 여러분들, 그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대답하는 놈도 사기꾼입니다. 세상에 그걸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그거는 더 사기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일은 그건 그거는 점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주식방송이 왜 욕을 많이 먹냐면 유튜브도 전부 무슨 점집으로 다 운영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잠깐은 젊게 풀리는 것 같아서 좋아하지. 근데 그게 경제방송이나 그게 할 짓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저희 방송은 그렇게 철저하게 안 하고 MTN도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점집 방송은 저희 안 하겠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전화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경기도 광명에 있는 평생학습원에 오후 1시부터 여러분들 찾아뵙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수도권 강의를 거의 한 3개월 만에 해요. 강의를 줄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많이 오실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되게 많이 되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급하게 지금 다음 달에 수도권을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다음 달에 수도권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오신 분들은 최대한 제가 지금 시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들을 아마 광주 강의 때 같이 한다는 약속은 제가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배분해서 생각해서 오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누구세요? 네, 군산에 사는 김영숙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숙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영숙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대 후반입니다. 주식 경력은? 4년 좀 넘었어요. 4년이요? 그래요. 우리 영숙님 일단 영숙님 먼저 어떤 주식 갖고 있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비나텍 아 비나텍이요. 매수가 얼마야? 45,200원에 20%. 예. 국순당 예. 8,200원에 15%. 예. 위즈웍 스튜디오 예. 4,400원에 10%. 예. TK 케미칼 예. 4,200원에 20%. 주식 4년. 그래요. 일단은 먼저 이 반장한테 어떤 것들이 궁금하세요? 다른 것도 궁금하긴 한데요. 네. 네. TK 케미칼이 제일 궁금해요. TK 케미칼이 네. 제일 궁금해요? 네. TK 케미칼이 제일 궁금하세요? 네. 비나텍 그러고 35,200원. 비나텍은 많이 드셨네요? 네. 오. 그거는 오. 더 낮았었는데 오. 다시 더 샀어요. 그래요. TK 케미칼은 4,100원. 네. 좀 애매하다. 포트를 지금 제가 쭉 봤는데 비나텍은 네. 그냥 제가 솔직하게 제 심정은 그냥 제 생각 얘기할게요. 예. 그냥 비나텍은 운이 좋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종목 선정하고 종목 들어가는 위치 봤더니 비나텍은 왜 샀냐면 그 전에 내가 그 어디 모임을 갔는데 그 자기 회사 얘기를 하는데 그 특허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한번 내가 가야지 그러고 근데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읽어보니. 운이네. 그러니까 제가 운이. 사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근데 사서 제가 그 얘기는 할게요. 제가 그 시작해가지고. 얘기는 해드릴게요. 자기 회사 네. 좋다라고 해서 우리 회사 좋아요라고 해서 함부로 주식 사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진짜 큰일 나요. 그거는 왜냐면은 제가 심지어 저는 이제 탐방도 자주 다니고 IR도 다니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실제예요. 진짜 제가 겪었던 일이거든요. 예전에 탐방 갔던 어떤 회사였어요. 예전에. 그런데 탐방 갔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 회사 굉장히 좋다고 떠들었어요. 진짜로 이제 곧 좋은 일 많이 터질 거다. 그리고 지켜봤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세요? 얼마 뒤에? 상장 폐지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회사 좋다는 말에 의해서 자기 거기 다니는 사람들이 이 회사 내 친척이 다니는데 그 말에 의해서 주식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거 오래됐어요, 가지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아까도 지금 제가 영숙님을 잘 모르지만 제가 그냥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영숙님 지금 다른 주식 포트를 보면은 영숙님 실력이 솔직히 보여요. 그래서 비나텍은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고 TK 케미칼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왜 가지고 있냐고요? 이거 왜 가지고 계세요? 이거 그게 처음에 샀을 때는 되게 재미가 좋았었어요. 그죠? 예전에. 네, 그래가지고 다시 담은 거에 물렸어요. 그죠? 그 전에는 이걸로 샀다 팔았다 해서 좀 재미를 좀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서 물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아무리 공부하세요 이런 말을 해도 참 안타까운 게 안 하세요들. 그리고 진짜 그냥 수익이 잠깐 나거나 이래버리면 주식을 잘한다고 착각하고 그냥 놔버리세요. 그리고 거기에 저조하세요. 제가 솔직하게 한번 말할게요. 예를 들어서 SG 사태라든지 이번에 무더기 항아가 사태라든지 네네. 그런 거 맞으시는 개인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전에 SG 사태 나오거나 이랬던 회사들 몇 번 상담했던 적이 있었어요. 방송에서. 그거 다시 보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저는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올라갔는지 저는 제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아무리 공부해도 전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혹시 그거 보셨나요? 몇 번? 못 보셨어요? 아니요. 거의 다 봅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회사 올라가는 게.
그런 회사들 올라가는 게.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자기가 의심을 했다면 그 주식을 그렇게 끝까지 들고 있었겠어요? 근데 왜 들고 있었을까요? 올라가니까 좋아 좋아 역시 올라가 돈 벌고 있네 좋아. 여러분들 거기에만 젖어 계셨지 저같이 치열하게 그 회사가 정말 이유가 없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올라가는 거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통렬하게 그 회사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들을 해보셨나요? 안 하시지 않았나요? 했다면 그 회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안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뭐냐 결국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회사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면 그냥 좋은 거야. 이 회사가 이유 없어도 올라가면 좋은 거야. 박수 치는 거야. 그리고 문제가 빵 터져버리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왜냐? 주식 먹고 사고 나 잘했어. 나 이 주식 너무 잘해. 나 주식 잘하나 봐. 와 똑똑해.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도 올라가는 주식들 있잖아요.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개인이 지금 아직도 그러고 있거든요. 올라가. 아우 좋아. 나 주식 되게 잘하네. 나 굉장히 야가. 야근 고양이 밥 얻었단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게 왜냐면 여러분들 공부 안 하고 주식에서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요. 개인 투자자 중에 크게 돈 벌어가지고 뭐 진짜 그랬던 분들 중에 매매로 해서 그런 식으로 매매로 해서 돈 벌었습니다. 크게 돈 벌었습니다 하는 사람 누구 있나 한번 이름 한번 대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농부 박용옥 씨라든지 여러분들 그 잘한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제가 맨 처음에 모셨던 S플러스의 강방철 회장님 같은 경우에 그분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전셋돈 신혼집 전셋돈 빼가지고 IMF 때 몰빵하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회사를 분석하고 하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분석하는 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돈 번 개인은 있을지 몰라도 매매하면서 요렇게 먹고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번 개인이 없어요. 크게 돈 번. 아니, 우리나라 제가 스테이트맨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자기가 약다고 생각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그게 약은 게 아니에요. 물려버리면 게임이 끝나버려요. 한 번에. 작게 먹다가 크게 깨져버려요. TK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폴리에스터로 뭐 이런 거 스탠바이스 원사 그거 합사 만드는데 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얘 요번에 폴리에스테 그 원사 부분 영업 정리한 거 아시죠? 모르세요? 네. 알아요. 예.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가 뭐 시행사 뭐 이런 거 하지만 그런 거 가지고는 얘가 돈이 그렇게 되질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TK케미칼이 제가 지금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TK케미칼에 대해서 제가 좋은 말을 해야 되거든요. 희망적인 말을 해드려야 되는데 TK케미칼에 제가 희망적인 말을 해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이 회사가 보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왜 주가는 이렇게 안 가나? 회사 나빠요. 나빠요. 누가 좋대요 이게? 아니에요. 이게 거품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스판덱스 이게 거품이었고요. 회사가 나빠요. 이 회사 이게 거품이었고 빠져있는 게 정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나쁘지 않다는 깜짝 놀라요. 이 회사 나빠요. 별로예요. 네. 왜? 이게 거품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폴리에스테로 그 영업정리 하는 거 보셨잖아요. 네네. 그럼 얘네 뭐 가지고 돈 벌 건데? 전 그게 지금 나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네. TK케미칼이 지금 저 깜짝 놀랐네. 아니에요, 얘. 매력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제 생각이 틀릴지라도 이 회사가 매력이 있어야 전 매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매력이 없거든? 제가 보기에. 오히려. 이게 지금 이 주가가 전 정상적인 주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뭐 여기서 더 빠지냐 덜 빠지냐 이거를 논하면은 차라리 논쟁 가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올라올 거냐의 논쟁 가치라면은 전 올라올 거에 대한 논쟁 가치는 지금은 할 때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글쎄요. 저라면 전 이거 팔 것 같아요. 저라면. 알겠습니다. 예, 왜냐면 이거는 손실이 있어도 이건 기다려서 될 게 아니거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도 마찬가지고 이거 4,400원에 저희 방송 오래 보셨다며요. 그게 저희 방송 오래 보셨대.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진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저희 방송 보면서 실은 무슨 전문가 방송 이런 거보다 돈 벌게 솔직하게 말할게. 진짜 훨씬 많이 줬다. 안정적으로 벌 돈. 이거는 진짜 단장님 말씀 안 들었어요. 내가 단장님 방송을 잘 보는데
이제부터 잘 보세요. 네. 그럼 돼.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2019년, 2020년도에 이거 위직 스튜디오 아시죠? 탐방 갔던 얘기. 네. 왜 위직인 같지 하면서 제가 무슨 개그맨도 아니고 이거 이게 이래서요. 와, 이 회사 진짜 와. 몇 번을 설명했는데 아무도 설명 못하는 거 재밌죠 하면서 막 설명드리고 아주 생바닥에서 몇 번을 이걸 제가 탐방 갔던 얘기 몇 번을 해드렸었는데 그때도 보세요.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진짜 제가 방송 솔직히 쉬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여러분들한테 좀 솔직한 말해서 자괴감을 느껴서 그래요. 왜 시청자 난 진짜 좋은 거 우리 방송에서 방송법에 접촉 안 되면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전 되게 많이 노력하는 거거든요. 우회적으로도. 왜?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 막 매매 무슨 전문가 방송 막 이런 거 따라 막 정신없이 하루에 몇 개씩 하면서 화장실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돈 벌 수 있습니다라는 걸 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알려주면 뭐해? 근데 반장님 말씀 따라 하면 거의 그렇게 큰 손해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 그냥 편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도 돈 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가 이게 한두 개가 잘못 걸린 거지.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웬만하면 정리하세요. 그냥 정리하시고 네. 비나텍도 마찬가지로 비나텍 같은 경우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는데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45,200원인데 이거는 회사 이름이 좋아서 올라간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예, 비나이다. 빛나서요? 그러니까 비나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니까 계속 올라가잖아. 그래서 아직은 꺾일 기사가 없으니까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지분도 네.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갖고 계신 네. 것도 아직은 조금은 더 한번 지켜보고 만약에 혹시라도 제가 요거는 드릴게요. 여기서 얘가 만약에 네. 6만 원 깨면은 6만 원 깨면 일단 갖고 계신 거 다 파셔야 돼요. 6만 원 깨면.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 안 깨면 우리 그냥 한번 가져가 보자고요. 그리고 국순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가가 8,200원 정도 되는데요. 요 같은 경우도 매력이 이제 많이 상실해서 빠지는 애예요. 그래서 잘 안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빨리 웬만하면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 특히나 이 막걸리 이런 쪽 특히나 우리나라 전통주 쪽이 요즘 뭐가 유행인지 아세요? 젊은 아이들 사이에서? 특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지금 위스키 대란 일어난 거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지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위스키 대란이 일어났어요. 위스키가 엄청나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전통주들이 적어도 1, 2년 이상은 고전을 할 거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찌됐건 간에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시세 한번 뽑고 나면 어느 정도 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웬만하면 정리하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순당이 이게 저렇게 올라갔을 때가 스마트 근데 뭔지 알아요. 지금 제가 시간 때문에 그건 아니겠는데 근데 그 호재가 진짜 그 기분이 이게 국순당이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저게 올라간 맞아요. 거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은 그렇게 되면 네.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신선함이 떨어지면 주식에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얘 근데 이렇게 신선함이 된다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내가 뭔 말인지 알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걸 계속 끈을 잡고 싶거든. 근데 주식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냉정해요. 그래서 그렇게 신선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에이 웃기지 마. 툭 하고 털고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건 정리하자는 쪽으로 좀 우회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정리한 쪽으로.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보신 만큼 행동도 잘 하세요. 저희 방송 보시고. 네.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반장과 함께 이 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말을 나가고 있지만 제가 오랜만에 진짜 수도권 강의를 해요. 거의 석 달 만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람들이 분명히 아마 많이도 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도권 강의를 워낙 많이 해달라 그랬기 때문에. 근데 여기 수용 인원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하여튼 다음 달에 빨리 수도권 쪽으로 또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대신 오신 만큼 기다린 만큼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02786-101023 무료 문자 023-3362-8288 열려있고요.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전라남도 완도에 사는 현열이 아빠입니다. 현영이 아버지. 반갑습니다. 현열. 현열이? 예, 알았습니다. 예. 현열이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4세입니다. 예, 주식 경력은? 4년 됐습니다. 4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현진아버님. DIC 아, DIC 매수가 얼마요? 매수가는 6,100원에 20%. 예. 비올 예. 매수가 7,020원에 20%. 예. 펜 엔터테인먼트 예. 매수가 5,711원에 15%입니다. 좀 안 유명한 주식들을 많이 갖고 계시네. 예. 예. 사람들이 좀 생소할 만한 주식들인데, 예, 예. 근데 죄송한데 이거 예. 주식 예. 자기가 이거 뭐 방송이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어디서 어드바이스 듣고 사셨죠? 아니요. 제가 계속 방송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좀 공부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준비했어요. 그래갖고 시기적으로 딱 반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 예, 시기적으로 진짜 잘하셨어요. 시기적으로 진짜 전화 잘 주셨어요. 왠지 아세요? 예, 예. 지금 전화 안 주셨으면 나중에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절대 다 들어가시면 안 되는 타이밍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요? 예. 아니 근데 공부를 하셨다며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안 들어가면 위험한 타이밍에 다 들어가셨어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손절해버려도 큰 손해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전화 지금 잘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제가 바로 전화 드린 예.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제가 솔직하게 말할게요. DIC 뭐 비올 이런 것들은 특히나 지금 저는 웬만하면 그냥 빨리 팔자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 예, 예. 지금 여러분들은 어차피 기술적으로 보면 이거 뭐 돌파 일어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거 보는데 문제는 이 DIC라는 애가 얘가 그 자동차 부품만 내요. 그건 아시죠? 예. 얘네가 미국 워낙 차회사 때문에. 이게 미션이나 기어마 그쪽 관련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게 뭐 전기차 쪽에 좀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얘네가 테슬라에 납품하잖아요. 또 일부. 그잖아요. 예, 예. 그런 것 예. 때문에 얘네가 예전에 떴는데 떴다가 요번에 뜨는 건데 자동차주 약간씩 움직이려고 하니까 지금 그러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테슬라에 그걸 한다 그래서 얘네가 이때 같이 이렇게 상승으로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 제가 봤을 때 크지가 않아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돌파로 보이거든요. 물론 하지 말라는 법은 없겠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얘는 돌파하기가 그렇게 쉬운 애가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서 이게 잘못하면 속는다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지금 전화 잘 주셨다 그러는 이유가 실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 예. 그리고 특히나 더 제가 전화 잘 주셨다는 건 이거 비올이에요, 비올. 비올 예.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기만 알겠지만 비올 지금 7,200원 지금 제일 최고가에 사셨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주식을. 제가 방송에서 혹시 선생님 저희 방송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방송 열심히 보세요, 안 보세요? 꾸준히. 보죠. 제가 첫 번째 소손 종목은 사지 마라. 제일 원칙이죠. 근데 왜 사요? 이게 이제 한 2, 3일 조정을 주고 다시 또 성장성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거 다 나머지 얘기고 솟았어요, 안 솟았어요? 솟았어야죠. 그럼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말합시다. 제 그것만 잘 지켰어도 요번에 뭐 무더기 한가 사태인데 뭐 SG 사태 그거 맞았을 예. 것 같아요,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안 맞죠? 맞아요, 안 맞았어요. 내가 소송을 안 사지 맞죠. 말랬잖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희 방송 그 사람들 진짜 열심히 보셨으면 그거 요번에 무더기 한가 사태 만든 개인 별로 없을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솟은 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 죽은 할아버지가 와서 살아 꿈에서 그래도 아유 할아버지 그냥 빨리 거기 계속 열심히 그냥 편하게 계세요 그냥 이러고 돌려보내드리라 그랬잖아. 근데 여러분들 결국 뭐예요? 그분들 다 솟은 거 건드렸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웬만하면요 솟은 걸 안 건드리면 문제 터질 일이 없어요. 문제 터질 일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야? 여러분들 솟은 거 호기심으로 하잖아. 요즘 우리 마약 단속 많이 하죠. 마약 네.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호기심으로라도 그거 하지 말라 그러죠. 그렇죠. 왜 하지 말라 그래? 호기심 한 번인데 하지 마. 왜? 중독될 수 있으니까. 왜 소승거 하지 말라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한 번에 잘못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제가 소승가지 마세요, 소승가지 마세요. 왜 그렇게 부탁드리겠어요? 막말로 SG 사태나 뭐 요번에 무더기 한가 사태 거기 개인 투자자가 저하고 무슨 형제들입니까? 가족이에요? 저 그분들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분들 고통받는 모습 그거 충분히 고통 안 받을 수 있었거든. 근데 문제는 뭐야? 솟은 것만 손 안 대도 되거든. 근데 무슨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봅시다. 뭘 어떻게, 해서 회사 경영권을 가져올 겁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솟은 거 손댄 거 아니야.
소신공 맞습니다. 손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문제 예, 예. 터질 일이 없어요. 주식은 제가 25년 동안 제도권에 있어 보면서 문제 터지는 거는 거의 다 소승계 문제 터지지 솟지 않은 애는 거의 문제가 안 터져요. 거의. 그래서 제가 죽었다 깨어나도 소승가하지 마십시오. 소승가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위지익도 아까도 나왔지만 제가 위지익도 예전에 그렇게 좋다 그랬던 데가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재작년인가 그때 어때 10월인가 11월에 그때 위지익 막 꺾이고 있을 때 제가 방송에서 아마 다시 보기 나와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 위지익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가격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손대지 마십시오.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제가 만약에 저 위직 엄청나게 잘하는 잘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 사람이 선생님 말대로 조정받고 다시 성장성이 좋으니까 그 당시에 메타버스 난리 났잖아요. 근데도 제가 왜 그 당시에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한 번 잘못되면 여러분들 회복이 안 돼요. 제가 굉장히 그런 게 안타깝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지금 시간을 투입해서라도 말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제2의 무더기 항상 무더기 SG 사태 나오지 말라는 제3, 4 나오지 말라는 법 어디 있습니까? 지금 종목도 그렇게 올라간 것도 꽤 있어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금융감독원 갖고 금융감독원한테 가서 바짓가랑이 잡고 그런다고 그분들이 혼내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돈이 복구돼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제발 소순주식 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소순주식을 하실 거면 제가 전 친한 분들한테 그래요. 소순주식 할 거면 아예 그냥 주식 때려 치워 이래요. 그만둬 그래요. 진짜 그 정도 능력이면 하지 마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릴게요. 소순주식은요 아무리 누가 좋다 그래도 하지 마십시오. 더 가요? 그냥 차라리 다른 주식 저희 방송 보면은 그래도 그거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그래도 힌트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거 하시는 게 두 발 쭉 뻗고 주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라리 그렇게 하면 할지 비홀도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잖아. 이거 미용기기 쪽, 이거 루닛 다 비슷한 거잖아. 제가 루닛도 저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 이 회사 왜 누구보다 잘하는지. 여러분들 아마 제 강의 요번에 오신 분들은, 얼마 전에 오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루닛, 솔직하게, 이제 오늘도 제가 그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루닛 11월에 탐방가 11월에 이거 탐방 리포터 썼던 애예요. 그래서 제가 루닛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는 오르기 전에 이미 그 회사가 어떻게 된 회사인지 알아요. 못 믿겠으면 오늘 와서 보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자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 저번에도 6월 총괄 요번에도 제가 여기서 말했잖아. 루닛 이제는 이제는 헤헤헤 이제는 조금 거품이 낀 것 같은데요. 조심해야 되겠는데 그다음부터 안 오르겠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말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우스갯소리 같이 얘기하지만 저 엄청나게 공부하고 결론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소순주식 왜 하지 말라는지. 비홀도 여러분 웬만하면 선생님 지금 그냥 정리하시는 쪽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페넨터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걸로 하겠는데요. 페넨터 같은 경우에 그나마 조정 어느 정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얘도 5,700원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절가만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손절가 요거는 요 같은 경우는요. 대신 4,700원 여기 딱 깨지면 이건 손절하시고요. 대신 위로 올라가도 우리 욕심내지 말자고요. 욕심내지 마시고요. 6,000원 중반대 있죠 선생님. 6,000원 중반 정도에서 7,000원 사이 가면 요것도 이익 실현. 아시겠죠? 요거 욕심내지 말고 짧게 가자고요. 요거는.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현현님 제가 오늘 또 강조했는지 아시겠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도 아시죠? 그럼요. 그래요. 그럼 된 거예요. 그거 들으려고 전화드린 거예요. 그래요. 하여튼 저희 방송 보시면서요. 앞으로 돈 받으실 거 많이 돈 받으시면서 절대 위험하게 주식하지 말자고요.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많은 이야기들 해드리려고 좀 길어져서 그냥 빨리 전화 연결해 주세요. 한 분 더 빨리 하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 산 누구세요? 네. 어디 산 누구세요? 울산 사는 이인자. 인자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 종목 정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LNF 호텔 신라. 매수가 얼마예요? LNF는 29만 5천 원. 비중은요? 비중은 20%. 그러면 그것만 두 종목만 해주세요. 호텔 신라하고. 근데 그 매수가 얼마예요? 호텔 신라 9만 2천 원. 알겠습니다. 비중은?
20%. 이 중에 더 중요한 거 하나만 중점으로 해드릴게요. 하나 그냥 슬쩍 그냥 저거 차트로만 하고요. 제가 시간이 안 돼서요. 스피드 상담을 들어가야 돼서. 어떤 게 더 궁금하세요? 두 개 중에. LNF가 더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LNF를 더 중점적으로 해드릴게요. 네. LNF 같은 경우에 죄송한데 이거 회사의 지금 매수가가 29만 5천 원. 예. 이게 쉽게 말하면 더 갈지 안 갈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하셨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도 그랬지만 일단은 소순 상태의 주식은 위험하다 그랬어요? 안 위험하다 그랬어요? 위험하다 그랬죠.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게 혼동이 여기서 올 수 있어요. 뭐냐? 솟았는데 조정을 받아버렸거든요. 이러면 이제 맞아요. 사람들이 여기서 혼동이 옵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선 저도 혼동이 와요. 왜냐면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이 회사 뭐예요? 양극할 물질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양극할 물질 때문에 올 초야 그냥 아주 정신없이 강했잖아요. 그죠? 예. 네,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느냐인데 제가 전에도 한번 방송에서 말했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 양극할이나 이런 활물질들 만드는 회사들이 좀 생각을 잘해봐야 되는 게 특히 이 양극할 쪽은 좀 더 생각을 잘해 보셔야 돼요. 왜냐? 제가 저저번 주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동차 이제 전기차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쪽은 무조건 내재화 시킬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걸 PB 상품에 혹시 비유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세요? 저번 주에? 아, 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건 저희가 글쎄요. 제 생각이 틀릴지라도 전 100% 저는 확신해요. 왜냐? 이 양극화나 이런 걸 자동차 큰 회사들이 전기차 회사들이 내재화 시키지 못하면 가격 경쟁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전기차가 더 이상 신기한 자동차가 아니에요. 비싸도 용인받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왜? 이제는 우리한테 대중화가 점점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죠. 휴대폰 맨 처음에 신품 나오면 얼마예요? 막 몇백만 원이죠. 근데 조금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막 100만 원대 안으로 떨어지죠. 왜 그래요? 신기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이거는 여러분들 마케팅에서 이건 자연의 법칙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기차가 전에는요 신기했던 애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전기차가 신기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는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은 뭐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했죠. 그러면 100% 가격 경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가격 경쟁에 들어간 거예요. 가격 인하를. 한 번도 안 하던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 인하를 시작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이건 마케팅에서 100%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 회사들 전기차가 우리나라 현대차도 제가 장담할게요. 무조건 가격 경쟁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을 어떻게 돼요? 우리 이렇게 해서 비싸게 용인이 안 돼요. 그럼 무조건 다운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예요? 단가를 낮춰야 돼요. 그럼 뭐예요? 무조건 내재화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활물질 하는 회사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왜? 자동차 회사들이 내재화를 시켜버리거든. 이제 걔네 건 안 쓰고 웬만하면 기술해가지고 그래? 오케이 우리가 만들어 빨리. 이제 몇 년 안에 이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활물질 요번에 올 초에 뭐 2차전지 어쩌고 했지만 전 별로 안 좋게 봐요. 계속.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웬만하면 이거는 매도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저는 드려봅니다. 그리고 호텔신라도 마찬가지고 호텔신라도 이번에 다시 빠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이 가격대가 이제 더 이상 뭐 빠지는 건 전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솔직하게 이건 뭐 빠지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주봉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가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 92,000원인데 그냥 갖고 계시면 나중에 수익권으로는 들어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다리는 시간과 이거 수익이 얼마나 날지 글쎄 조금이라도 나는 것도 수익은 수익이에요. 하다못해 1, 2% 나도. 근데 그 기회비용이나 시간 버리는 거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전 좀 아깝긴 해요. 솔직하게. 그래서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래도 지금 인자님 같은 경우는 이걸 갖고 계셔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네. 대충 느낌상 인자님은 다른 거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이거라도 갖고 계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돼요. 큰 수익 누리지 마시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홀딩하는 쪽으로 요 정도 비중만 갖고 홀딩하는 쪽으로 해볼게요. 아시겠죠? 네. 그래 여기까지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간 때문에 짧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수고하세요.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경기도 광명 오후 1시부터 합니다. 지금 걱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이 3개월 만이라서 아마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와요. 그런데 여기 수용 인원보다 한참 많이 올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제가 다음 달에 수도권 잡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시는 건 대신 그만큼 내용은 충실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좀 알아서 시간 배분을 해주세요.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스피드 상담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18
9300입니다. 인탈리아테크. 인탈리아테크 같은 경우에도 68,000원 정도 돼요. 지금 이 매수가 근처인데요. 뭐 이것도 아까 비슷하죠. 조정을 굉장히 잘 받는 건 맞아요. 근데 이 조정을 잘 받고 올라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조정 잘 받는데 밑으로 떨어지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는 건 우리는 몰라요. 근데 위로 올라갈지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특히 인텔리아테크 같은 경우에는 좀 따져보면 진짜 이게 올라간다는 확신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손절 라인만 정할게요. 저도. 이거 손절 라인 이거 6만 원 정도로 잡을게요. 6만 원 정도로 해서요. 손절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위로 올라가더라도 욕심내지 마시고 그냥 8만 원 근처 가면은 한번 이익 터시고 좀 요렇게 하는 게 영리하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대한제당입니다. 1790. 대한제당.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 3,900원 10%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 뭐 아시다시피 어떤 그런 원자재나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 때문에 한 번씩 오르는데요. 이거는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가 제가 한 번씩 이슈 때 오른다 그랬죠. 보세요. 이렇게 이슈가 있으면 그다음 쉬어요. 요번에도 이게 이슈잖아요. 그럼 이거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현금하고 딴 거 하세요. 얘는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애예요. 그래서 그것만 잘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음 종목. 스제너입니다. 5090. 지금 보시다시피 어때요? 이게 조정 잘 받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빠져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하는 게 그거예요. 조정 잘 받은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조정 잘 받고 올라간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면 이렇게 돼버려요. 뭐 이거 그렇다고 뭐 그 사람 멱살 잡을 거예요? 뭐예요? 말해준 사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안 읽고 여러분들이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31,500원인데요. 이건 그냥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서 매수가 되면요. 이건 종목 교체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 원익입니다. 원익 QNC 074 600. 원익 QNC인데요.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18,000원 정도 매수가 되는데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많이 나셨네. 뭐 이건 버티는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거는 지금 조정받고 있는 모습인데 10%인데 이거 뭐 분할 매도할 물량이 없잖아요. 뭐 한 30, 40 돼야지 분할 매도도 일부 해놓고 또 보죠 이런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냥 들고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그렇다고 이건 손절 라인 이건 많이 들기도 애매한데 어떡하지? 이건 근데 이건 2만 여기까지 왔다도 갈 수 있는데 이분은 진짜 애매하다. 이분은 22,000원 정도 깨지면 이건 손절하세요. 이거 이익 실현하세요. 이거 어쩔 수 없어. 이분은 그 정도밖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다음 종목. 현대백화점입니다. 960. 현대백화점인데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백화점의 매출이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아시고 있죠? 왠지. 지금 백화점들이 실은 뭐 명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매출이 좋았어요. 근데 올해 지금 백화점 매출이 안 좋기 시작하죠. 뭐 물론 해외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보복 소비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지금 경기가 올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느끼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좋아진다면 여러분들 과연 백화점에서 누가 소비 계속 늘릴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95,000원인데요. 이거는 웬만하면 버리는 주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IS동서입니다. 010. 780입니다. IS동서. IS동서 같은 경우에도 잘 버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진다. 별로 기술적으로 배울 때 여러분들 어때요? 별로 그렇게 좋은 기술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 60%나 됩니다. 38,500원. 왜 60%를 사셨는지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라면 전 이건 10%만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웃기지 마. 나는 여기 오너도 알고 다 알아. 그래서 내가 너보다 훨씬 많이. 이러면 제가 할 말 없게요. 제가 그냥 깨갱 할게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회사에 이렇게 많은 주식을 들고 가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해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요번에도 제가 뭐 무덕계 한가 사태나 SG 사태 또 이런 거 보면서 참 안타까웠던 게 제가 그렇게 소순 종목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만 안 했어도 안 다치셨을 수 있었는데 제가 참 아직도 내가 진짜 우리나라 방송업계에서 아직 너무 미미한 존재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절감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다치지 마세요. 안 다쳐야지 여러분들이 이반장하고 같이 방송도 보고 놀아주시고 하죠. 여러분들이 다 다쳐서 안 보면 저 누구하고 놀아요? 벽 보고 놀아요? 그럼 병원 가면 벽 보고 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치지 말고 여러분들 하여튼 저도 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많은 힌트 드리려고 노력하고요. 오늘도 역시 강의에서 열심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래 버텨야지 좋은 날도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